예, 안녕하십니까. 예, 교육학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29강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프로이드와 에릭슨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도를 나갈 건데요. 프로이드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프로이드 책은 실제로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고요. 그 때문에 특히 정신분석학에서 이 프로이드 여러 학생들을 이제 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하는 학생인데요. 자, 오늘 간략히 그에 대한 내용 정리하고요. 그다음 비교되는 개념으로 에릭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보면요. 예,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이론인데요. 정확히 말하면은 심리 성적 발달이에요. 성적 발달. 자,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각 나이별로의 성욕, 성적인 관련된 부분에서 성격이, 인격이 다른 말로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개념 먼저 여러분들 몇 가지 알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프로이드는요, 정신분석학에서 뭘 얘기했냐. 인간의 마음은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된다. 솔직히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전의식적이다, 이러면 크게 다룰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건 2번부터입니다. 자, 성격으로 이루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성격으로 이루는 기본 요소로는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 원시자라는 이드, 그 다음에 자아라고는 에고, 그 다음에 초자아, 슈퍼 에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단계로 발전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어로 할게요, 여러분들. 이드, 에고, 슈퍼 에고로 할게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귀찮으면 뒤에는 초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그러게 하고 한번 인간의 성격은 원시자에서 원시자에서 나온 어떤 걸로요? 리비도가 각 신체 부위에 어떻게 충족되냐. 무슨 말이냐? 리비도라는 것은 여러분들 원시자아 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에너지. 자, 미리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가 어떤 단계를 나눴을 때 첫 번째가 여러분들 구강기입니다. 그러면은 리비도는 에너지는 쉽게 말해서 구강기 때 아이들은요 모든 것의 성욕이 어디에 있다? 입에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다? 같은 말로 리비도가 구강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너지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거꾸로 가는 거죠. 만족시키면 올바로 성격이 형성되고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비도라는 특별한 어려운 개념을 생각하지 말고요. 어떤 에너지나 여기에 뭐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구강기에는 성욕, 에너지가 어디 있다? 입에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리비도의 개념을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리비도가 각 나이별로, 시기별로 어디에 있는데 그 리비도를 만족시켜주면 성격이 제대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거꾸로. 이따가 다 예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시자아 속에 리비도가 있다. 에너지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쉽게 말하면 성욕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구강기, 항문기 이제 뒤에서 배우던 단계 남극에서는 인간의 성격이 거의 형성되고 자, 요까지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구강기, 항문기, 남극기에 거의 인격이 형성되고요. 그다음에 잠복기와 생식기는 기본적인 구조가 유지된다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이다음 구강기, 항문기, 남극기, 그다음에 잠복기, 생식기 여러분들 5단계로 나누는 거. 5단계. 그럼 여기서는 5단계가 있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 지금은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충족이 부족하거나 과충족되면은 고착 또는 다음 단계 넘어가고 아니면 퇴행된다. 이런 건 여러분들 이따가 일부가 다 예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볼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좀 세분화되게 얘기를 해 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이드, 뭐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원시자, 그다음에 자, 에고라고 했죠. 그다음에 초자, 슈퍼 에고. 이 단계별로 가는데 이 성격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 이드부터 볼게요. 자와 초자의 근원으로서 자, 본능적인 생물학적인 욕구를 관장하고 자, 리비도 아까 말했죠. 에너지랑 방출하면서 어떤 걸 추구하냐? 가장 단순해요. 이드는 여러분들 뭐야? 쾌락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1차 과정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쾌락의 원리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떤 그림에서는요. 이런 게 있어요. 네, 여기 여러분들 바다고요. 그러니까 바다인데 수면 미치고 수면 위로 할 때 보통 이렇게 얼음이 있으면요. 이렇게 나서 이 부분을 이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요 나온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들 자아라고 얘기하고요. 새롭게 형성되는 부분을 초자아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그림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 밑에 있다는 건 뭡니까? 요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 근원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부하시면은. 자,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근원적이다. 네, 자아나 초자아의 근원적이고 1차적인 쾌락의 원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능적인 욕구, 생물학적인 욕구,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아는요. 이드와 환경 간의 조정 역할을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이드는 원래 나에게 있는 본능적인 부분이죠. 근데 환경, 내가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환경이 만족시켜 주냐 못하느냐 이렇게 관계, 상호 관계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현실의 원리에 따라, 현실과 원리에 따라 기능적이고 인지적인 능력이 발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욕구 충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달시킨다. 특히 어떤 거? 예, 욕구 충족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떤 걸 통해서 내 근원적인 욕구는 뭐라고요? 예, 이드입니다. 그것을 환경과 맞닥뜨리는 부분이 자아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자아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하고요. 자, 튼튼한 자아는 이드와 초자의 욕구를 적절히 조절하고요. 조화롭게 현실적으로 만족시키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퇴행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따가 실제로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초자아는 여러분들 자, 보상과 처벌을 통한 부모의 규범을 아주 중요한 자,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 자아에 대해서, 자, 이드에서 제가 어떠한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 자아 부분에서, 그 환경 자체하고 상호작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받아들였을 때, 내 것만 요구했을 때, 처벌이 오면은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럼 새로운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현실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갈 거고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격 형성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도덕적 판단을 하고요. 특히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남금기를 시작으로 청년기를 통해 발달한다. 특히 남금기라는 말 꼭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들. 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정당한지를 판단해 준다. 자, 말 그대로 초자는 새로운 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격이 형성되는 건데 그 인격의 형성은 밖에 나의 욕구 이드와 밖에서의 상호환경인 자아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해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내가 해도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한 초자아가 형성되고요. 하지 않으면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반대로 초자아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따가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모나 다른 대상자를 동일시, 중요한 표현입니다. 부모나 다른 대상자를 동일시해서 그들의 윤리가 있는 도덕성, 가치관을 흡수해서 발달하는 단계를 줘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 인격이,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이 형성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드, 자아, 초자아로 구분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예, 근원적인 부분.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와 환경과의 조정 역할. 그것 통해서 새로운 규범을 내면하는 것. 그래서 인격이 형성되는 부분.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각 성격 발달 단계, 나이별로 성격 어떠한 리비도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떠한 성격이 발달하는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강기. 0세부터 1세까지요. 자, 리비도가 어디에 있다고요? 자,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들? 예, 입술에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에게 의지해서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려고 얘기합니다.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자, 구강적인 성애 단계, 구강적 가학 단계로 나오는데요. 구강적 성애는 말 그대로입니다. 입, 혀, 입술의 성감대가 집중되는 시기. 리비도가 어디 있다고요? 예. 리비도가 어디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거나 무엇인데 입에 넣는 거. 우리 아기들 보면 그렇게 넣죠. 자, 그게 여러분들 리비도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머님에게 의존해서 만족을 얻죠. 그래서 어머니의 품에 안기거나, 그렇죠? 어머니의 이제 모유 수유를 하거나 등등등, 아니면 손가락을 빨거나 이런 등등의 단계가 여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학 단계는요, 여러분들 이가 난 후에 깨물고 뱉는 공격. 말 그대로 어디 있고요? 제 입에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빨다가 어떤 것을 깨물고 이러다가 갑자기 빨다가 갑자기 이가 난 후에는 깨물고 이제 뱉는 공격을 하는 걸 가학 단계라고 합니다. 결국은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런 게 두 가지다. 이렇게 성적 욕구를 원하는 단계가 입에 몰린 단계가 여러분들 구강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애의 과잉 충족. 자, 성애의 과잉 충족은
나중에 여러분들 음주와 흡연, 키스에 집착을 하게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음주와 흡연을 하신 분들은 요 단계에서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아니고 흡연이 자체가 좋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그다음에 좌절은 여러분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 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그거는 수동적인 비관감, 즉 적대, 질투, 냉소, 공격.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머님의 사랑을 많이 보죠. 아기 때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성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결정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가학의 가해 충동은 여러분들 능동적 낙천성이고요. 비관적이다. 이런 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리비도가 어디에 몰려있다? 구강에 몰려있다. 그래서 그게 좋은 단계라고 할 수도 있고 나쁜. 그러니까 지금 그때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부정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까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강에는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제가 두 번째 바로 남근기로 넘었는데 원래는 남근기 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단계는 원래 항문기라고 하는데요. 제가 솔직히 들어서 뺐고요.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항문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배설을 통해서, 자, 리비도가 어디 있다고요? 배설을 통해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을 하면서 느끼다가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배설을 하지 않으면서 느끼는 단계.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문기는 크게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금기. 자, 3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자, 특히 자,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렉트 컴프레스. 일단 가볍게 먼저 말씀드리면 오이디푸스 대부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남성이 자기 아버지를 적대시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 않는 것.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고요. 엘렉트는 반대죠.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요. 실제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얘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어떠한 이제 왕이 있었죠. 오이디푸스가 태어났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죠, 여러분들. 신화에서 이 신탁에서 이 사람의 결정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 특히 아버지를 죽이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라는 거죠.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버렸고 그 버린 자식을 다른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이제 데려다 키우는 거죠. 키웠는데 이제 오이디푸스가 어느 성장을 해서 자, 이제 신탁, 자기가 어떤 운명을 주어졌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딱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는 운명을, 특히 아버지를 죽이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자기는 양아버지, 양어머니가 자기 친어머니인지 알고, 친어머니인지 알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고마움을 하면서 그 양아버지, 양어머니를 떠납니다. 떠나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시비를 붙어서 그 시비 붙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친아버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지는 못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서 가고 있는데 어떤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데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어떤 여왕인데 알고 보면 친엄마였습니다. 친엄마인데 그 여왕이 이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한테 이 나라를 주고 자기가 남편 부인이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수께끼를 하필 또 오이디푸스가 풉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하고요. 자식을 낳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해서 어머니가 자살을 합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신탁 운명을 거스르기 위해서 양아버지, 친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친엄마라, 친부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버리고 왔는데 결국 운명대로 진짜 자기의 친부모를 죽이게 된 사건. 이게 여러분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거든요. 근데 이건 왜 이게 남금기하고 연결이 되냐?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원시자가 있고요. 잠깐만, 이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자가 있죠. 자, 원시자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리비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근에 있습니다. 남근에. 근데 자, 현실과 느낌입니다. 누구? 나하고 같은 남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을 느끼냐?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를 놓고 아버지와 경쟁을 하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거세를 담당하는 거세 불안을 항상 느끼는 거예요. 거세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현실에서 보니까 아버지는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더 큰 강한 존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초자로 이제 마지막 인격이 형성된 거죠. 이때는 뭔가 아버지와 동일시하는 인격이 형성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남근에 집착하고요. 현실에서는 남근을 또 가지고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놓고 경쟁을 합니다. 근데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해요. 아까 자아라고 했죠. 나의 욕구와 현실과의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인식을 합니다. 아버지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큰 존재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에 초자 어떤 인격이 형성될 때는 동일시 아버지에서 아버지를 따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게 여러분들 오이디푸 콤플렉스입니다. 물론 이제 설명하는 게 그렇게 되고요. 그럼 여러분들 엘렉트라 콤플렉스는 어떻게 의미하냐? 이건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여성이 아버지를 놓고 어머니와 경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자 일단 요거는 이제 좀 비판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시자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요. 자 일단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똑같은 그러니까 남근을 일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세 불안은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근에 대한 선망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여자로 태어났지만 나는 남근을 갖고 싶다는 남근 선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버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자기하고 똑같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 어머님이 아버지하고 결혼하니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근 선망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나중엔 결국 실제로는 경쟁하다가 결국은 누구하고 동일시 됩니까? 다시 어머니하고 동일시 됩니다. 어머니하고. 이런 똑같은 걸 느끼는 건데요.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이러한 분석에 의해서 이 남근기라고 얘기했죠. 왜 굳이 여성 학생의 비판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남근 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위에 거는 너무나 남성 중심적인 사고다라고 프로이드가 많은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로 콤플렉스가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들 남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줄 보세요. 자, 동일시를 통해 성을 역할을 학습한다. 말씀드렸죠? 초자 형성할 때 동일시된다. 결국은 아버지와 동일시되게끔 하고 어머니와 동일시되게끔 하는 그러한 동일시의 성 역할을 학습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시의 성 역할을 학습하고 초자가 발달한다. 그렇죠? 결국 인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적극적인 것은 허영, 자부심, 만연, 뭐 경제, 과식 이런 게 나타나고요. 속이적인 것은 겸손하지만 뭐 이렇게 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남극기 때 제대로 된 이런 것들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동성애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죠? 동성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성격 형성이 매우 중요한 단계 여러분들 남근기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요때 제대로 된 그 단계된 초자가 형성이 안 되면요. 변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넘어가시면 이제 마지막 자, 잠재기와 생식기인데요. 뭐 잠재기는 여러분들 잠복기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7세부터 11세. 이때 그 성적 욕구, 리비도는 억압됩니다. 뭐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자, 활발한 지적 감성, 운동이며 놀이 등 또래야. 즉, 여러분들 7세부터 11세 여러분들 학교 생활이죠. 학교 생활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뛰어노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때는 성적 욕구, 리비도가 다른 방향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적 욕구는 억압된다, 억제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세 이후에 생식기라고 여러분들 얘기하는데요. 이때는 자 리비도가 어디냐? 이성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이성을 통한 성적 만족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행위를 통해서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생식기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성격이 형성되고요. 타인에 대한 관심 등이 나타나고 특히 이성에 대한 관심 등이 나타나는 시기를 바로 이 시기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특히 제가 계속 강조했듯이 여러분들 남근기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보통 성격의 형성이 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간략하게 평가를 살펴보면요.
인생 초기의 경험을 강조하면서 그렇죠? 각각의 단계. 그래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있고요. 그다음에 행동의 무의식적 결정 요인을 강조하면서 성격 연구의 새로운 측면을 했다. 그다음에 인간의 본능을 강조하면서 이건 비판점이죠. 여러분들 회복 가능성 비판적 견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그 시기에 제대로 된 성적 욕구를 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한 번씩 실수하는데 그것을 언제든지 회복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로이드는 아니다. 그건 그 시기에 정확하게 그걸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난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회복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프로이드는 주장하기 때문에 왜? 뭘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 본능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프로이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솔직히 더 많은 어려운 부분인데 이걸 정말 간략하게 줄이냐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 자, 원시자, 자, 그 초자에 대한 얘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 발달 단계에서 특히 제가 강조한 부분, 남근기 좀 강조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연정. 자, 저 계속 이러면 자, 두 번째 부분이죠. 자, 이드는 여러분들, 즉 원시자는 어떤 거라고 했죠? 예, 본능적인 부분입니다. 1차적인 부분, 쾌락을 논리. 그걸 자에서는 어떻게? 예, 인간과 사회적으로 인간과의 가까운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현실을 받아들이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원시적 충동을 총칙하는 것으로 쭉 이거 여러분들 1차적이죠. 1차적인 것이 여러분들 뭐겠죠? 예, 이드죠, 이드. 원시자. 답이 아니고 있고요. 2번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성격의 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죠.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지 사회 인간 다른 사람과의 해서 내 거를 상호작용하는 부분에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자아로 하여금 본능의 직접적인 표현을 막고 이드의 충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쓰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초자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의 행동들을 이상에 따르도록 하는 성격의 한 부분이다. 이상에 따르도록 하는 부분, 현실의 규범의 내면화 이상. 여러분들 당연히 초자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중 남근기에 나타난 것으로 남근기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엘렉트라 콤플렉스 되겠죠. 자, 남자애들이 어머니에 대해 성적인 애정을 느끼고 아버지를 어머니의 애정 쟁탈의 경쟁자로 생각하며 적대감을 지니는 현상을 일컫는 말. 여러분들 그렇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꼭 그러시고 제가 고세불안증, 남근선만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남근기에 나왔던 얘기들. 요 네 가지 개념 여러분들 다 정리해 주시면 남근기에 대해서 정리가 다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에릭슨입니다. 자, 성격 발달이 심리적이고 사회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앞서 배웠던 프로이드는요, 여러분들 심리 성적 발달을 통해서 성격 발달에 대한 이론을 설명했다면요. 에릭슨은 어떤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교되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차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심리 성적 발달로서 성격 발달 이론을 설명한다. 누구? 예, 프로이드. 아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 성격이다. 사회적 성격. 에릭슨입니다. 그럼 에릭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프로이드는요, 5단계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렇죠? 5단계. 자, 그러면은 에릭슨은 몇 단계로 설명했는지 여러분들 그것도 비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비교입니다. 비교. 자, 첫 번째 기본 전제. 양육자의 보살핌과 지원의 질에 따라 성격 발달이 달라진다. 자, 여러분들 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성적 욕구, 성적인 부분에서 리비도를 갖고 설명한 사람은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발달, 사회적 영향력을 약간은 관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에릭슨은 아예 대놓고 얘기했죠. 사회적, 그래서 양육자의 보살핌과 지원의 질에 따라 성격의 발달. 결국 사회적인 부분에 따라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와 비교되는 부분인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성격은 욕구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그렇죠? 성격은 욕구와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 어느 인간, 주변의 대상이 인간들. 프로이드는 주변에 가까운 인간들, 그렇죠? 뭐 어머니라든지 아버지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라고 하면 여기는 사회 환경입니다. 사회 환경. 그래서 사회적 성격이라고 여러분들 강조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발달하고 8개의 발달 단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다
자, 아까 요 5단계에서는 어디까지만 여러분들 했습니까? 쭉 해서 5단계 끝이 11세 이후입니다. 그렇죠? 근데 에릭슨은 여러분들 전생애를 그러니까 쭉 늘려버린 겁니다. 전생애까지 모두 다 사회적 영향을 따라서 성격이 발달한다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가 에릭슨이고요. 자,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으며 발달 위기가 존재한다. 무슨 해결될 수 있어. 발달 위기가 잘 해결되면 좋은 성격을 가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면 나쁜 성격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에 노리는 자아를 발견하 강한다. 여러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자, 영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이제 4세부터 5세, 6세부터 10세, 11세, 그 다음에 12세부터 18세,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즉 8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해봐볼게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여기까지고요. 다음 페이지 5, 6, 7, 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0세부터 1단계. 자,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감, 불신감 아주 중요합니다. 이때는 타인과의 관계. 보통 이때는 타인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부모님이 되겠죠. 거기서 어머니. 요 키워드, 요때는 신뢰감과 불신감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그래서 욕구가 잘 해결되면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뭐가 쌓이는 겁니다. 신뢰감이 쌓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이 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체적, 심리적 욕구의 일관성 있는 충족으로 자, 욕구의 일관성 있는 충족이 되면 뭡니까? 신뢰감입니다. 신뢰감. 그래서 희망이란 덕성이 형성되고요. 반대로는 여러분들 불신감. 꼭 기억합니다. 0세부터 1세는 신뢰감과 불신감. 신뢰감과 불신감. 아주 중요합니다. 0세부터 1세. 그렇죠? 어떤 거하고 영향을 줘요? 여러분들 이거는 프로이드의 구강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자, 2세부터 3세 유아기. 자율성 대 수치성.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시계로 의지라는 덕성을 배우게 된다라고 했고요. 자율적인 행동 및 자기 주장이 시작되고요. 외부적 통제들을 경험, 도전적 충족.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과 인지적 기술을 강화하는 자율성을 획득.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획득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욕구에 충족이 되면 자율성을 획득하는 시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자율성과 수치심 꼭 기억하시고요. 어떤 거와 같다? 항문기와 같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에릭슨, 영아기는 신뢰감 대 신뢰감, 불신감. 두 번째, 유아기, 프로이드하고 항문기하고 비슷한 시기에는 자율성 대 자율성, 수치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4세부터 5세. 자, 당연히 어떤 게? 주도성과 죄책감. 자기가 주는. 그래서 목적이라는 덕성을 배우게 되고요. 자, 목표 지향적 태도가 발달하고 내적 충동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거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자, 새로운 것을 자기가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도성이죠, 주도성. 그래서 탐구하고 실현하는 기회 허용은 주도성을 촉진한다. 다시 한번. 주도성. 그다음에 활동 제한 및 아동의 행동에 대한 반응의 비일관성은 뭘 유도합니까? 죄책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계속 똑같이 신뢰감과 불신감, 자율성과 수치심, 그 다음에 주도성과 죄책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당연히 어떤 거? 아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프로이드의 남근기학. 그래서 이렇게 다 연결을 시켜 놓으셔야 돼요. 남근기는 주도성과 죄책감. 프로이드의 남근기는 자율성과 수치심. 그다음에 구강기에는 신뢰감과 불신감.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는 게 시험 문제입니다. 제가 시험 문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자, 마지막 그다음 네 번째 6세부터 11세까지.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건 이거예요. 군면성과 열등감. 물론 이제 4세, 5세에 주도성, 책임, 죄책감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능력이라는 덕성이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새로운 도전과 경쟁에 대해 직면하고, 그렇죠? 학교 보통 6세이면 학교에 입학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기심과 성취가 핵심 원료로 되는 시기. 과제 성취와 칭찬 및 격려는 그렇죠. 근면성을 촉진하죠. 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로 죄책감. 그래서 프로이드의 잠복기와 같은 형태다. 잠복기와 같은 잠복기의 형태는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자, 신뢰감, 불신감, 자율성, 수치감, 주도성, 죄책감, 근면성, 열등감. 따로 이 시기를 외울 필요 없이요. 그대로 위에부터 시기는 똑같습니다. 구강기, 항문기, 프로이드하고 그거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일부러 여러분들 같이 다시 한번 써놨습니다. 이게 밑에 연결되는 거 아까 내용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같은 것까지 했고요. 네 단계까지.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쭉 보는데 밑에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12세부터 18세 청소년기. 자, 자아 정체감대 역할 혼미의 시기.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모두 청소년기가 자아 정체감이 들어가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덕목이다. 자, 자신을 확립하는 노력이 성공하면 자아 정체감, 그렇죠? 자아 정체감에 도달한다. 그렇지 못할 때는 여러분들 역할 혼미, 정치적인 요즘 말로 멘붕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청년기는 여러분들 친밀감대 고립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장년기 뭐 생산성의 침체 시기, 그다음에 노년기는 자아통합과 절망 이렇게만 단어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는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리하시고요. 특히 요 앞에 까지 넓게 보면 요까지가 여러분들 프로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 보시고 앞에 것만 쓸게요.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근면성, 그 다음에 자아정체. 요까지만 여러분들 순서대로 기억하시고요. 뭐 반대말은 쉽게 알 수 있고요. 이게 어디하고 연결된다? 예, 구강기, 항문기, 그렇죠? 기억하셔야 돼요. 남금기, 예, 그 다음에 잠복기, 생식기. 프로이드하고 연결되는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입니다. 실제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자, 학교에서 성공과 성취를 경험한 아동에게 나타나는 사회적 측면. 자, 학교를 입학한다. 어디겠죠, 여러분들? 자, 쭉쭉쭉쭉 해서 어디? 예, 6세부터 11세. 자,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들. 프로이드 이렇게 구분했고요. 물론 이제 에릭슨은 여기다가 뒤에 쭉 더 얘기는 해놨죠. 네, 그거 여러분 생각하고요. 자, 당연히 그럼 여러분 신뢰감은 이시니까 아니겠고요. 자율성도 아니겠고요, 여러분들. 생산성은 여러분들 뒤에 훨씬 뒤에 장년기 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은 4번 근면성이 여러분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내용은 프로이드의 발달 이론에서 잠복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잠복기. 여러분들 써놨어요. 잠복기.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네, 근면성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근면성 여러분들, 근면성과 갈등은 답이 4번. 그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다가 이 표를 하나 이렇게 쭉 여러분들 등근기, 잠복기, 생식기. 네, 최소한 여러분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프로이드하고 에릭슨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 다르죠. 성격 발달 이론에서 프로이드는 어디에 초점? 예, 성적. 그렇죠? 에릭슨은 어디에? 예, 어디에? 예, 사회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몇 단계? 6단계. 에릭슨은 몇 단계? 8단계. 그래서 5단계, 8단계에서 그 두 개를 세트로 연결시키는 요 부분만 여러분들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프로이드에 대한 내용이 특히 그거하고 에릭슨하고 같이 연결돼서 나올 때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29강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